지금 이렇게 라이브에서 진행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확실히 뭐라 해야 되죠? 편집이 덜 된 거? 조금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약간은 제가 처음부터 쭉 진행한 거랑은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보는 게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거 끝나고 라이브 끝나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원래 안 들어오네. 제가 물 좀 갖고 오고 그때까지 안 들어오시면 일단 그대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10명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6명, 나머지는 좀 지치신 것도 같고요. 네, 여기 마스크 온이 80%? 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넣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퍼센트라고 할 수 없어요. 확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라는 어떤 그 특성상 높은 값은 굉장히 높게 바꿔주고, 그러면서 전체의 값, 그러니까는 저희는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이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온이 80%라고 하면 마스크 오프가 20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게 퍼센트는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퍼센트 확률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실제 확률은 아니에요. 네, 더 이상 나머지는 정말로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안 들어오시는 거. 네,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 이제 그래서 어디였지? 제가 방금 전에 그래서 데이터를 저 데이터셋에 맞게 좀 수집을 이것저것 했었고요. 마스크 쓴 거 안 쓴 거 이런 식으로 수집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에 썼던 어떤 학습 데이터 대신에 방금 전에 제가 수집한 요 웹캠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게 처음 본 데이터셋에서도 잘 얘가 테스트를 하는지 성능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테스트셋은 여전히 같은 테스트셋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밑에 코드는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코드는 C 언더바 마스크 노 마스크 파인 튠이라는 파일 이름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다 동일한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 쭉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모델을 만드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일단 가져오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체를 학습 못하게 false로 줬어요. 트레이너블은 false로 줬는데 이번엔 반대로 true라고 두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VGG 모델을 학습 가능하게 만들죠. 근데 이러고 나서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학습을 하면은 이미 잘 만들어진 어떤 웨이트 값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는 맨 마지막 3개의 레이어만 학습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혹시 이전에 서머리가 남아있네요? 있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보고 계신 게 어디 있지? 네. 여기까지가 VGG인데 맨 밑에 3개라는 의미는 하나, 둘, 셋 맥스풀서부터 컨버전 2개까지네요. 이만큼의 레이어를 이것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인 튠을 할 때 처음부터 무작정 모든 레이어를 다 학습을 시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 레이어만 조금씩 학습 간호도 풀어서 하는 단계를 거쳐요. 이건 좀 일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똑같아요. 모델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저장한 웨이트 값들을 불러오죠. 저장한 모델의 웨이트를 불러와요.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 밑에 다 똑같은데 여기가 또 다르네요. 여기 보면은 잠깐 비교를 할까요? 이전 코드 맨 첫 번째에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한 코드에서는 요 러닝 레이시 0.001 아담의 기본값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닝 레이스를 강제로 0.0001로 뒀어요. 10분의 1로 낮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파인 튜닝을 좀 진행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이름이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자, 실행을 눌러볼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실제 제가 웹캠 데이터셋에서 불러오는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이 되는지 나올 텐데요. 나오네요. 우선 밑에가 쭉 나오는데, 아니다, 요거부터 보여주죠. 사진부터 보여줄게요. 실제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이 된 어떤 지금 트레인셋의 일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아까 전에 보여준 사진이랑 조금씩 다르죠? 사진이 이제 224로 줄었고, 지금 위아래로 좌우로 이동을 했고, 회전도 조금 된 것 같고, 이게 밝기도 분명히 바뀌었는데, 밝기가 의외로 차이 안 나네요. 이거 조금 더 어두워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정답, 레이블도 마스크 쓴 건 01, 마스크 쓰지 않은 건 10.
마지막 칸이요. 이게 배치 사이즈가 제가 8로 뒀잖아요. 그래서 8장을 한 번에 띄워서 그래요. 이제 그 서브 플롯, 매트 플라에서는 서브 플롯 3x3을 하면 총 9장을 띄울 수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제가 8로 뒀기 때문에 한 번에 8장을 가져와서 요 장은 비워져 있어요. 그거 그냥 단순한 이유고요. 자, 일단 얘는 닫고 이제 실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볼까요? 일단 트레이닝 셋은 75%, 밸리데이션은 85%. 아까 전에 80%였는데요. 또 오히려 올라갔네요. 테스트 데이터의 원본 비율이요. 사실 원본 비율이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디 갔지? 아니, 요거는 저희가 지금 입력을 받는 거는 1:1, 비율이 1:1이잖아요. 1:1. 224:224.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224, 1:1 비율로 이렇게 찌그러뜨린 다음에 입력을 넣는 거죠. 이렇게 세로로 긴 거는 이렇게 좀 위아래로 이렇게 좀 찌그러질 거고요. 뭐 이렇게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긴 사진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비율은 사실은 좀 상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근데 어차피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거에 대한 특성은 사실 옆으로 찌그러지든 위아래로 늘어나든 크게 상관이 없죠. 이 얼굴 주변을 찾고 여기에서 뭔가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있는 걸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뭐 크게 여기서는 이제 괜찮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찌그러뜨리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도 가급적이면 찌그러뜨리지 않을 건지만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은 요즘 얼굴들이 있으면은 얼굴 인식기를 돌려서 이 얼굴 부분만 딱 정사각형으로 다 잘라낸 다음에 학습을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뭐 이거 하자고 또 얼굴 인식기를 또 돌리자니 너무 오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쭉 넣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크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거 위로 뜨네요. 이렇게 였어. 이렇게 좀 요거는 살짝 좌우로 긴 사진인데 이 사진의 딱 중앙 부분만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크롭 잘라서 학습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죠.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간단한 구현을 위해서 그냥 다 찌그러뜨렸어요. 그래도 되긴 하니까요. 네, 아무튼 자, 쭉 학습이 진행되는데 뭐 액큐러시가 점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건 지금 제 데이터, 제 얼굴만 지금 넣은 상태에서 일단 액큐러시는 굉장히 높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폭이 더 진행되면은 잘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사실 이것도 제가 이미 학습한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더 학습을 진행 안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미리 학습한 모델이 여기 있어요. 학습한 웨이트라고 하게 되겠죠. 그거에 또 전체 경로를 가져오고요. 이미 학습한 모델에 웨이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로드 웨이트. 이미 학습된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직접 학습해서 이 단계를 한번 거쳐보세요. 자, 아무튼 웨이트를 로드를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밸류에이트. 우선 제 데이터인 트레인 제네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인식률을 볼까요? 100%, 계속 100%네요. 학습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나 봐요. 100%네요. 사실 이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경우인데요. 저희는 어차피 내가 마스크를 썼는지를 궁금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밸리데이션 제네레이터를 넣어서 한번 볼게요. 테스트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테스트셋. 이건 아예 안 되네요. 망했네요. 50%. 사실 50%면 하나도 못 맞췄다고 보면 되죠. 뭐 아무튼 이건 잘 안 돼도 아마 제 웹캠 사진에서는 그거만큼에선 잘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D번 웹캠 테스트로 돌아와서 이전에는 이렇게 세이브드 모델이었는데 세이브드 모델 fine tune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요? 네. 어차피 뭐 0 아니면 1인데 그냥 죄다 0이라고 맞춰도 인식률은 지금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 0 아니면 1인데 죄다 0이라고 맞춰도 50%를 맞추니까요. 제 웹캠을 끌게요. 웹캠을 끄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웹캠을 켜고 모델을 불러와서 자, 이제 볼 거예요. 아까 전에는 웬만한 경우에 그냥 마스크 온이라 나왔는데 이제 거의 계속 마스크 오프라고 이 값도 굉장히 높게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스크를 써보겠습니다. 마스크 썼을 때 바로 이렇게 100%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좀 이걸 확인해 봤더니 우선 웬만한 경우 그냥 다 마스크 잘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이렇게 잘 되는지 확인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빼면 이제 오프.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아직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생각에 이걸 데이터셋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되네. 이 정도만 해도 마스크 온이라고 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걸 마스크 안 쓴 데이터라고 포함을 시키면 분명히 이것도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사실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렇게만 둬도 그냥 마스크 이 정도만 해도 마스크 온이라고 뜨네요. 마스크 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여러분들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에 이런 거 같이 포함시키면은 이 모델이 이거를 적용하겠죠. 나중에 이거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그 차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냥 마스크 디텍트 하는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이게 왜냐면 쓴 데이터를 트레이닝 넣긴 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이 그 차이를 잘 구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방금 보신 분이 있는데 여기 FPS, 그러니까 모델의 한번 예측하는 속도가 5프레임, 4프레임 이렇게 너무 느려요. 지금 왜냐면 이게 VGNet에 써서 그렇거든요. 뭐야 이거? 나 지금 못 누른 거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이렇게 턱에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랑 이것도 마스크 온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 하나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마스크 안 쓴 상태라고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 레이블을. 아무튼 요거 하나, 그리고 안 쓴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진짜 제대로 착용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냥 마스크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마스크 아니다. 이렇게 들면 또 인식을 하나? 이건 또 이게 이거 뭐 아무튼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원하는 어떤 정답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 번 추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200ms. 너무 느리죠? 이 VGN의 16이 사실은 꽤 무거운 편에 속하는 모델이에요. 우선 제가 저장된 모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59메가, 60, 이게 아마 학습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무튼 뭐 100메가 가까이 하죠. 97메가, 50메가. 물론 요즘 딥러닝 더 큰 것들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VGN의 모델이 사실 굉장히 큰 모델인데요. 우선 전체 파라미터 개수를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어요. 파라미터 개수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기 모델이 이미 있네요. 전체 파라미터 개수가 1400만 개거든요. 1400만 개라는 얘기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 이 컴퓨터에서 이미지가 들어오고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데 1400만 번의 계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GNet 16, 어디였지? 네, VGNet 16이라는 모델이 너무 헤비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맨 위에 요 베이스 모델만 변경을 해도 잘 되는 거, 그리고 더 빨라지는 걸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VGNet 16 대신 이번에는 모바일넷 V2를 쓸 거예요. 이 모바일넷 V2 사실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모바일넷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요건 좀 기회가 안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인식률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모델 사이즈를 훨씬 더 작게 내놓은 이제 모델인데요. 이름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잘 돌아갈 정도 수준으로 낮은 어떤 파라미터 개수를 갖고 있는 모델이에요. 빠른 모델이죠. 그래서 요걸로 제 학습을 첫 단계부터 학습하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실행하면은 아까 전에 VGG16은 좀 모델도 크고 했기 때문에 실제 학습하는데 좀 오래 걸렸지만 얘는 좀 더 빠를 거예요. 우선 서머리를 쭉 보면은 뭐 일단 입력부터 출력까지 똑같을 거예요. 이런 이제 중간 내용은 당연히 다르죠. 뭐 이것저것 쭉 있고 맨 마지막 출력 어디였어? 얘는 대신에 레이어가 좀 많은데 오히려 계산이 빠르죠. 어디 갔죠? 네. 맨 마지막 얘는 이제 7x7x 1280개만큼의 어떤 채널 개수가 생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체 토탈 파라미터 개수 이거는 240만 개. 제가 방금 추가한 16만 개를 빼면 220만 개. VGNet에서는 1300만 개였나요? 5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금 학습이 아까 전에 VGNet 16은 느렸는데 방금 잠깐 설명한 사이에 에폭이 벌써 16이 돌았네요. 15가 돌았죠. 그리고 성능도 더 좋아요. 지금 트레이닝, 테스트 셋, 액큐러시가 전부 100%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라 그러죠? 데이터셋이 워낙 작아서 그렇다고는 해도 이 테스트셋은 한 번도 안 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네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자, 그리고 나서 쭉 밑에 내리면 에폭 25를 돌고 나면 자동으로 이 저장 모델을 제가 같은 이름을 저장하게 해놨죠. 다 됐다. 네.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98, 밸리데이션 100%. 뭐 학습이 잘 됐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모델 fit, 학습을 시킬 때 fit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 학습하잖아요.
히스토리를 사실 치시면은 이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값을 보기 힘드네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플롯을 해서 실제로 학습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시간까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파인더에 가서 제가 방금 저장한 모델 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VGN의 16은 56메가였죠? 50메가? 50메가 좀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제 모델 사이즈 그저 베이스 모델을 VG에서 모바일넷 V2로 바꿨는데 모델 사이즈가 11메가로 줄었고 실제 인식률도 뭐 간단한 데이터 셋이지만요 100%로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우선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원본 모델 파인 튠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 웹캠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한번 불러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잘 됐던지 안 됐던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자, 우선 다른 거는 뭐 당연하게도 이제 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웹캠 환경은 데이터가 트레이닝셋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온이라 나오는데 요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까 전에 이거 하는데 한 200ms 걸렸죠? 지금은 이제 50ms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4배가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이거 한 번 하는데 FPS가 한 4, 5, 5도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3, 4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15프레임에서 30프레임 정도를 얘기하는데 거의 실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GPU도 안 쓰고 제 그냥 노트북 CPU로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파인 튠을 좀 더 할게요. 제가 웹캠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C, 마스크, 노마스크, 파인 튠을 지금 그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모델을 수정할 때는 원본 모델 A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VGNet이었으면은 이 C번에서도 VGNet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바일넷 V2로 바꿨으니까 C번 파인 튠에 있는 스크립트 파이썬 코드도 VGNet 16이 아니라 모바일넷 버전 2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 이 부분 파인 튠에서 적용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모바일넷 버전 2는 레이어가 굉장히 깊고 파라미터 개수가 근데 그에 반해서 적기 때문에 이 언프리즈 N 레이어를 저는 10개로 바꿔줄 거예요. 뭐 사실 얘는 제 생각에 이거 안 해도 적용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파인 튜닝의 좀 특정 레이어에만 언프리즈 시켜준다는 좀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아무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이제 실제 이제 트레이닝 셋의 예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쭉 나오고요. 아까 전에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서머리에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개수가 한 10만 개였는데 지금은 80만 개로 바뀌었죠. 어딨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바일넷 버전 2의 끝인데요. 여기서부터 10개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이만큼의 레이어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가 방금 전에 풀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같이 쭉 학습을 하는데, 근데 모바일넷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제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도 원본, 그러니까 테스트 셋에 대한 액큐러시가 저를 안 도와주네요. 말을 하자마자 떨어지네요. 아무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아까 전에 VG에서는 50%였죠.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25까지 가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85 갔다가 다시 95까지 또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마스크, 우리가 실제 노리는 어떤 마스크에 대한 특성을 훨씬 더 이 모바일넷 버전 2가 잘 캐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학습을 하고 있네요.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웹캠 이미지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럴 게 아니라 기존에 수집했던 데이터 거기다가 이런 웹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삽입을 해서 학습을 돌리는 것도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 내 웹캠에서 이것저것 실행해 보기엔 이 정도 충분하죠. 조금만 뭐 이거는 금방금방 걸리니까요. 끝까지 학습된 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걸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스터디를 VGNet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영상인 인셉션, 그러니까 구글넷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뭐 이것저것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에 불러다가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맨 마지막 레이어만 학습을 시킨다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상위 레이어들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학습을 이제 파인 튜닝을 거친 다음에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훨씬 빠르고요.
학습이 됐네요. 네, 최종 애큐러시가 99%, 밸리데이션도 95%. 아까 VG는 이게 망가졌던 거랑 다르게 테스트에서도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걸 좀 마저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학습된 걸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걸 만들면 훨씬 더 빠르고 더 오히려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되는 방법이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사실 좋긴 하겠어요. 밑에 커스텀 레이어만 추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어디 갔어? 맨 위. 모바일넷은 참 레이어가 많아요. 네, 아무튼 224짜리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쭉 뭔가 레이어 쭉 컨볼루션 진행해서 7x7이 되잖아요. 이게 이미 학습된 웨이트를 불러왔다는 얘기가 뭐냐,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넷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피처, 그러니까 이미지 특징 생성기가 됐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학습된 어떠한 이제 모델은, 특히 이미지넷을 이용해서 잘 학습된 모델은 이미지의 특징 생성기로서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이미지가 들어오면 7x7 by 1280개라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미지의 특성, 이게 무슨 값인지 저는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렵겠지만요. 그 이미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 특징 생성기가 특징 생성기를 불러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 학습이 이제 끝났어요. 학습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한번 모델의 이 파인 튠이 거치고 나서 이 모델 사이즈가 일단 커졌는데요. 이 모델 사이즈가 커진 이유는 제가 중간에 트레이너블이라고 풀었잖아요. 특정 레이어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커진 거니까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뭐 트레이너블을 다 폴스로 한다던가 또 다시 모델 사이즈를 원래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전에는 100메가였는데 지금은 17메가니까 많이 줄었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지막 웹팀에서 잘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파인 튠이었죠. 얘도 닫고, 자, D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마스크 오프 상태로 잘 나오죠.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죠. 이전에 뭐 한 4, 5프레임 나오던 거에 비해 방금 온이라고 떴었는데요. 이렇게 이게 왜 안 되지? 이걸 마스크 온이라고 하네요. 제가 뭐 데이터 수집할 때 좀 이상했나 봐요. 뭐 아무튼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위로 들진 않았나 보네요. 데이터 수집할 때. 뭐 아무튼 네, 마스크 오프라고 잘 나오고, 이제 마스크 쓰면 마스크 온이라고 잘 나오죠. 이게 마스크 온일 때 어떤 특징이 더 많은가 봐요. 마스크 오프 할 때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스크 온 할 때는, 마스크가 있을 때는 웬만해서는 잘 하네요. 이것도 아까랑 같나요? 아까 VG랑 똑같은 특성이 있을까요? 네, 비슷하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학습셋에다가 이건 마스크 오프야 라고 데이터를 수집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스크 온.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마스크 오프라고 해야 될까요? 마스크 오프? 좀 애매하죠? 뭐 아무튼 네, 그 마스크를 뺐을 때는 이제 마스크 오프. 왔다 갔다 하지? 마스크 오프 온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속도도 괜찮은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텐서플로우에 미리 저장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웹캠에서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걸 잘 구분해내는 모델을 여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좀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 건 아마 지금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 어떤 그 절차를 잘 따라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대로 모델이 돌아갈 테니까는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마스크를 이만큼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마스크 썼다고 인식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에 꼭 추가해가지고 이건 마스크 쓴 거 아니다라고 한번 인식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번 한 주간 딥러닝 수업을 이걸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인세션 설명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아직 그 편집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도 인셉션 모델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 이것저것 하다 궁금하면 편하게 저한테 메일 주셔도 좋고요. 자, 일단은 한 주간 그래도 딥러닝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일단 수고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럼 질문이 없으면 여기쯤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40분씩 3번 했으니까 꽤 긴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마지막 날인데도 잘 들었느라 수고 많았고요. 네, 이걸로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